화엄종주 월운당 해룡 대강백께서 사바세계의 인연을 다하시고 무의정멸의 세계로 드셨습니다. 역경보살로 운어강백의 뒤를 이어 한글 8만 대장경을 완간하셨고 능엄학림을 개설하여 후학양성에 힘써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불기 2567년 6월 21일 화엄종주 월운당 해룡 대강백 봉선문도장 연결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삼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의례는 합창단과 함께 노래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불교 조계종 어산종장 법안스님, 바라지 선운스님의 집전으로 화엄종주 월운당 해룡 대강백을 청해 모시는 영결법요를 봉행하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목탁에 맞춰 월운당 해룡 대강백 영전에 자리관계상 선체로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정강제자 헌달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제자 신규타 이내 등 악각 등 지심 경천 신원저 하엄종주 월운당 대강백 강여 용문선원 선덕 보람 의정 대종사께서 헌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월운당 대강백 항여 신원전 하엄종주
오룬당 대강배 강여 이자인영 공덕 다음은 화엄종주 오룬당 해룡 대강백님의 행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화엄종주 월운당 해룡 대강백 스님께서는 1929년 음력 11월 12일 경기도 장당군 율동면 용산리 339번지에서 아버지 김숙과 어머니 이수춘 사이의 3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5살 때부터 19살 때가 되던 1945년까지 항리 유릉서당에서 사서와 상경 및 통감을 마치시고 그해 경남 남해군 하방사에서 운어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하시니 본명이 해룡이셨습니다. 6.25 전쟁 중인 1950년 동안거를 고성군 상리면 문수암의 청담 대종사 해상에서 마치고 24살이 되던 1952년 4월 범어사에 계시는 은사 운어대종사와 다시 상면을 하셨습니다. 그 후 운어대종사 문화에서 부처님 일대 시교를 열람하셨고 영축산 통도사에서 1959년 5월 16일 운어대종사로부터 계문을 한 통 받았는데 그 계문에서 월운이라는 당호가 나왔습니다. 이날로 통도사 강석을 운어대종사로부터 물러받은 이후 가시는 곳마다 후학을 지도하시다가 1975년부터 임종 때까지 운악산 봉선사회에 머무시면서 경전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1964년 운어대종사께서 동국역경을 개원하자 그때부터 팔만대장경을 한글화하는 한글대장경 번역사업에 몰두하셨습니다. 팔만대장경 약 3분의 1 정도의 번역 출간을 마치신 1980년 10월 11일 운어대종사님께서 열반에 드시자 유야무야되던 한글대장경 불사에 새바람을 불어넣으시니 때는 1993년이었습니다. 한글대장경을 완역한 공로로 예술상을 수상하시고 나라로부터 응간 문화훈장도 수상하셨습니다. 2023년 6월 15일 저녁 공양을 마치고 수박 한 쪽을 드시며 저녁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를 들으시면서 평소처럼 간하고 계시다가 오후 8시 30분쯤 숨을 고르시다가 입적을 하셨습니다. 시적하시고 하룻밤이 지나
스님께서 남기신 자찬의 임종계가 남아 있습니다. 중 같지만 중도 아니고 속인 같지만 속인도 아닌 헛소리하는 늙은이 어른 영가라니. 죽음의 문턱에서도 제가자들에게 이렇게 해학이 넘치는 우리 스님을 이제는 보내드려야 합니다. 이상으로 어른 대종하음종주 강백 스님의 행장을 간략히 소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도 묵념과 영상 법문 시간입니다. 먼저 대강백님의 유덕을 기리며 추도하는 추도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그 환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 하면은 아무것도 없던데 어떤 물건을 나타내는 요술이다. 요술 아시겠죠? 그냥 길을 가다가 덥다 그러면 환수로 뿅 그래버리면 그만 산이 생기고 개울이 생기고 정자나무 생기고 침대도 거기다 한잠 자요. 푹 자고 말도 먹이고 하인도 세우고 그리고 한잠 자 잘 잤다 그러면 뭐라고 오로로로로 뿅 그러면 어디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술도 아니고 그쪽엔 그래서 환자를 많이 씁니다. 어쨌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오직 중생편에서 중생들이 더 큰 죄 안 짓고 무거운 마음의 덩태에 벗어나게 가르쳐주는 거. 그래서 그 말씀만 들으면 틀림없이 좋아. 그래서 귀신이 도와주는 것은 싹박 할지는 모르지만 귀신은 두 번째는 안 도와줍니다. 오늘 100원 놓고 덕을 봤으면 그 다음에 200원 놓지 않으면 귀신이 점점 눈이 높아져 가지고 집안 뿌리가 들통이 나야 되는데 내 마음에 요거는 내 마음으로 부처님을 만나는 일은 내가 정신만 차리면 10번이고 20번이고 스위치 키면 켜지고 끄면 꺼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한 가지 스위치 키면은 다른 데가 다 켜져. 왜냐? 근원이 같기 때문에. 요게 불법이야.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의 가피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신비력이라고 하면 신비화된 얘기는 우리가 몰라볼 만치 놀라우니까 신비력인데 그 힘이 우리에게 본래 있었어. 그걸 부처님이 조금 힘을 거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걸 가피력 그러거든요. 가피력. 다음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연결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밤에 흰 구름이 호련히 보름달을 가렸으니 산과 강을 구별할 수가 없고 동쪽과 서편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운악산의 아침 햇살은 여전히 대가람의 창호를 비추는데
다경실 처소에는 인기척이 멈추면서 조교함만 가득합니다. 자비로운 배 노를 잃어버렸으니 고해를 헤매는 나그네는 무엇에 의지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우왕좌왕할 뿐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설사 달이 진다고 해도 절대로 하늘을 여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사부대중의 큰 달이며 스승님의 문자사리인 한글 대장경은 여전히 일천강을 비추면서 사바세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뇌이면서 헛헛한 마음을 추스립니다. 이제 후학들은 운악산 줄기줄기가 비로자나의 법신이요 북한강 구비구비가 8만 대장경의 광장설이며 봉선사 동정이 울릴 때마다 감로 법음을 내리시는 줄 알며 또 청풍루에서 맑은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선정산매를 이룰 것입니다. 큰 법당 용마루 위를 지나가는 흰 구름은 만고에 유유하고 방적당의 고노불은 천추에 여여하실 터이니 다시 한번 여름 밤하늘의 달을 쳐다봅니다. 명월상괴 대허중이니 야반불로 중차올리라. 밝은 달이 언제나 허공에 걸려있기에 한밤중에도 힘들이지 않고 다시 달을 빌리네. 이어서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종정예하의 영결법어가 있겠습니다. 영결법어는 원로회의 수석 부의장이신 상월 보선 대종사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예하이신 중봉 성파 종정스님의 영결법어를 대독하겠습니다. 영결법어. 화엄종주 오른당 해룡대강백 강령전 세존 임입열반 고대중운 시종 녹야원으로 종지 발제하도록 어시 이 중간에 미증설 일자니라. 세존께서 열반에 드시려 하실 때 대중에게 녹야원으로부터 발제해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 한 글자도 말한 것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른당 해룡 대강백이시여 화엄종주 오른 대강백께서는 열애께서 그러하셨듯이 평생 삼장을 연찬하시고 역경에 힘쓰셨으며 후진양성을 쉼없는 정진을 계속하시다 한 글자도 말한 것이 없는 도리를 체득하시고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오른 대강백께서는 운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시고 오른이라는 당호로 전강을 하셨으며 통도사 강원 강사를 시작으로 불경서당, 불교 전문 통신 강원, 능엄 학립을 설립하여 후진 양성에 힘쓰셨고 동국역경은 역경위원으로 시작하여
동국 역경원장 소임을 맡아 고려 대장경을 한글 대장경으로 완간하시어 불교 중흥의 토대를 마련하셨으며 이 땅에 법사리의 가피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대중의 비원을 저버리지 마시고 삼계 왕래에 자제한 기용으로 극락왕생하시고 속한 사바하시어 이 땅을 연화장 세계로 장엄하소서. 불기 1567년 6월 21일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분향. 다음은 원로회의 의장 불영차광 대종사님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화엄 종주로서 이 시대의 대강백이신 월운당 해룡 근스님, 스님께서는 일찍이 이곳 교종 갑찰 봉선사에서 오랫동안 불법을 주시하시면서 불자들의 모든 가족을 신자화 될 수 있게 하고 모든 종교의 신앙을 활성화시키면서 모든 종도가 일선 포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끈다는 사마행도의 포교 지침을 정립하여 체계적인 포교 활동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포교의 지평을 넓히시는 와중에도 은사이신 운어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종단의 동국 역경원을 오랫동안 이끄시면서 수십 년에 걸친 대장경의 한글화라는 역경 대불사를 원만히 회양하셨으며 아울러 수많은 번역서와 다양한 저수를 통해서 아직 눈먼 사부대중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황망하옵게도 갑작스러운 입적의 소식을 접하고 이 자리에 서니 한 시대의 포교의 승가교육을 이끄셨던 스님의 시원하고도 드넓은 그늘이 이제 막 시작되는 여름의 열기 아래 더욱 그리워집니다. 월운 대강백이시여 구름에 달가듯이 열반의 세계로 잘 가십시오. 2567년 6월 27일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불영차광 추도합니다. 다음은 대강백님의 원적을 추도하는 조사 순서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님의 조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불자 여러분, 봉선사 조실 월윤 해룡 대종사님께서 원적에 드셨습니다. 한국 불교의 대강백으로 꼽히는 대종사께서는 평생을 한문으로 된 불교 경전을 한글로 옮기는 역경불사의 공덕을 쌓으시며 후학 양성에 헌신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으로 보여주신 대종사님의 뜻을 기리며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불기 2567년 6월 21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이어서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께서 조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조사. 동쪽 하늘 너머 해와 달이 함께 보이더니 이상하리 많지 무덥던 날이다 싶었습니다. 푸른 허공을 눈에 담아도 마음이 헛헛하였습니다. 이튿날 월운당 해룡 대종사님의 원적 조문을 접하니 천지의 시운이 종문에 닿은 기별이었구나 마른 눈물로 한탄하였습니다. 월운당 해룡 대종사님, 한평생 종단의 수건 역경에 헌신한 보살의 삶을 사셨습니다. 한글 대장경 318책을 완간하시고는 한글만 알면 누구라도 불교를 공부할 수 있게 됐다며 굳이 기쁨을 감추지 않으셨지요.
화엄종주 월운당 해룡 대종사님, 아직도 대종사님의 말씀이 귓가에 선연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위치에서 불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던 노장의 일구 장군죽비를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대종사님을 직접 뵐 수는 없으나 일평생 남기신 가르침은 현현하여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이생 마지막 길 저희 정례와 공양 받으시고 속한 사바하소서.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근양. 이어서 대한불교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 회장 법주사주지 정도 스님께서 조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조사.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 월운당 해룡 큰스님. 큰스님께서 강의하시던 육성이 아직도 생생한데 원적에 들었다는 황망한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고 애석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역경보살이 상주하신 이곳 교종본찰 봉선사의 초목도 설파하고 있습니다. 큰 스님은 우리 종단의 3대 목표인 교육, 포교, 역경불사의 평생을 함께 하신 조계 종단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새삼스럽게 큰 스님의 업적을 그려봅니다. 이제 남은 교구본사 주지를 비롯하여 후학들은 큰 스님께서 평생 목표하셨던 교육, 포교, 역경사회 유지를 이어받아 한국 불교의 발전에 매진하겠습니다. 화엄종주 월운당 해룡 큰 스님이시여 다시 사바세계에 화연하시어 화엄종주 대광백으로 우리 시대의 불운하 존자로 역경보살로 우리들의 영원한 큰 스승으로 돌아오소서. 불기 2567년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장 정도 분양 합장. 다음은 경기도지사 김동연님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월운당 해룡 큰스님,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겠죠. 저는 약 3주 전 우리 월운당 해룡 큰스님을 이곳 봉선사에서 뵀습니다. 제 손을 잡으시면서 어렵게 먼 길 왔다고 말씀해 주셨고 도종 잘 살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그 말씀이 제 귓전에 남아 있는데 이렇게 입적하신 말씀을 듣고 소식을 듣고 황망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접한 우리 월운당 해룡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작년 법보신문 신년 인터뷰에서 부처님께서 앉으신 진실로 평화로운 숲을 그려보곤 합니다. 경전을 펼친 이 자리도 그 숲입니다. 영원하다고 생각한 순간 집착하는 겁니다. 운악산도 어제의 운악산이 아닙니다. 그러니 특정한 곳에 마음 둘 일 아닙니다. 그대들의 삶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얼마 안 남은 시간 허투루 쓰지 말고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혜택 받을 수 있는 일 하나쯤 해놓고 가야 합니다.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월운당 해룡 대종사님의 가르침은 우리 곁에 바람처럼 그늘처럼 남아 있을 겁니다. 1400만 도민과 함께 우리 대종사님의 원적을
마음 깊이 애도합니다. 이어서 남양주시장 주광덕님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불교 조계종 25교구 본사 봉선사 조실 스님이신 워룬당 해룡 대강백의 원적을 애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워룬 큰 스님께서는 15세에 한학을 수학하시고 21세에 운호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여 해룡으로 법명을 받으신 이후 오늘날까지 놀라운 행장에서 보여주듯이 그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원적하신다 하니 우리 74만 시민 모두 스님의 깨우침 가르침이 더 그립습니다. 워룬 큰 스님의 원적을 74만 남양주 시민과 함께 마음 깊이 애도하며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합니다. 워룬 큰 스님의 영결식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정각회장 주호영님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워룬 큰 스님의 원적을 깊이 애도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큰 스님, 벌써 큰 스님의 따뜻하고 인자하신 모습이 그립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필생을 대장경 한글 번역과 후진 양성에 쏟으셨습니다. 큰 스님의 한글 대장경은 불멸의 문자사리로 영원히 남으실 것입니다. 큰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봉선사, 불암사, 마석 보광사 연합 합창단의 조가가 있겠습니다. 공명은 워룬 대강백께서 작사하신 눈높이 성불입니다. 다음은 헌화 순서입니다. 호명되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헌화하시겠습니다. 월초문도 문장 미룬 부림 대종사님, 호상 두산일면 대종사님 헌화하시겠습니다.
원로 회의 의장 불영자광 대종사님 헌화하시겠습니다. 원로 회의 부의장 상월보선 대종사님, 익산도후 대종사님 헌화하시겠습니다. 원로 회의 의원 지공 철웅 대종사님, 자강 원행 대종사님, 허허 지명 대종사님 헌화하시겠습니다. 전계 대화상 무관 대종사님 헌화하시겠습니다. 명예 원로 의원 송암 해승 대종사님, 여산 암도 대종사님 헌화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문중을 대표해서 월초 문도 문장이신 미룬당 부림 대종사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영전에 문상을 갔더니 오른 사형이 나한테 부탁을 해요. 이 먼 게 오신 조문객을 잘 모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일광의 여유 보따리를 줘요 나한테. 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놓아주라고. 그런데 그 부탁을 하기를 그 일광의 여유 보따리를 쓰려면 물과 같은 마음으로 써야 평생 쓸 수 있지, 물과 같은 마음이 아니면 금방 없어져 버린다. 그게 다 워런 선생의 부탁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고맙습니다. 또 조문해서 고맙고,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그 보따리 내가 지금 여기 풀어놨으니까 다 가져가셔서 평생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자를 대표해서 철안 스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바세계에 큰 발자취를 남기시고 원적에 드신 오늘, 하늘도 스님의 입적을 슬퍼하는 것만 같으면 저희 제자들만의 심경은 아닐 겁니다. 스님께서는 지난 4월 11일 95세의 노고를 이끄시고 보광사 수구암 낙성식에 오셔서 태국 왕사 섬데프라 마티라찬 스님과 교본을 나누시고 수구암이라는 현판 글을 금생의 마지막으로 써 주셨습니다. 또한 5월 25일 초파일 이틀 전에는 해주 스님과 수월 정원 스님을 대동하여 수국사 호산 스님이 원력 세워 불사하는 도량에 삼각산 수국사 비의 자리를 증명해 주시고 주지 호산에게 장하구나 장하구나 칭찬한 것으로 금생의 마지막 공적 행적이 되었습니다. 저희 제자들은 월초 스님을 위시하여 은어, 운경, 월운, 선대 큰 스님들의 서리빨 같은 가르침을 지키며 정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사부 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홍서원은 합창단과 함께 노래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엄종주 워론당 해룡 대강백 연결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